1995년 이후 데뷔한 투수 중 1위에 해당되는 통산 256승, 6할 2푼 6리의 높은 개인 승률을 자랑하는 앤디 패티스의 별명은 이길 줄 아는 투수였습니다. 물론 패티시 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양키스는 한 번도 포스트 시즌을 놓치지 않았고 패티시 몸담은 시절의 휴스턴도 전력이 대단히 좋았을 때였습니다. 이에 패티스는 메이저리그에서 18년을 뛰면서 14년을 포스트 시즌에 나갔고 역대 가장 많은 19승을 따냈는데요. 패티스는 단순히 운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투수전일 때는 최소 실점을 하고 타선이 활발하게 터지면 적당히 실점하며 긴 이닝을 던져주는 절묘한 경기 운영 능력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그롬에게는 미안하지만 패티시 승리할 줄 아는 투수였다면 김광현은 지지 않는 투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광현은 오늘 미러키 원정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 6K 1실점 노디 시전으로 물러났지만 팀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로써 김광현 경기에서 올 시즌 오전 전승 포함 7연승,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선발 12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김광현의 데뷔 후 12경기 연속 무패는 폴딘, 마일스 마이콜라스 등이 가지고 있는 10경기 연속 무패 종전 기록을 경신한 세인트루이스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은 양키스 역대 최고의 에이스이자 월드시리즈 10승 투수인 화이티 포드와 과거 다운그레이드 글래빈으로 불렸던 좌완 커크리터의 데뷔 후 22경기 연속 선발 무패입니다. 김광현이 지지 않는 비결은 실트 감독의 한 박자 이른 교체가 이어지면서 많은 이닝은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 실점 피칭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경기 연속 1실점 피칭에 성공한 김광현은 지난해부터 기록하고 있는 7번의 1실점 이하 피칭이 메이저리그 공동 2위에 해당됩니다. 1위는 8번을 기록한 다르비슈고 류현진, 김광현, 비버, 바우어, 베싯, 번스, 프리드, 라멧, 브롤트 9명이 7번으로 공동 2위입니다. 김광현은 오늘 5와 3분의 1이닝 1실점을 통해 평균 자책점을 3.06에서 2.74로 낮췄는데요. 올해 김광현이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해 2할 1푼 7리였던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올해 내셔널리그에서 6번째로 높은 3할 4푼 3리로 크게 올랐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득점권에서 23타수 2피안타로 피안타율이 8푼 7리이기 때문인데요. 시즌이 진행되면서 BABIP가 낮아지고 득점권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아마 조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시내티를 상대로 통산 16과 3분의 2이닝 1실점인 김광현은 오늘 경기 전까지 미러키를 상대로도 12이닝 1실점이었는데요. 지난해 원정 경기 린드블럼과 선발 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 노디시전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9월 25일 홈경기에서는 코빈 번스와의 선발 대결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세인트루이스가 가을 야구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통산 1498삼진으로 경기를 시작한 김광현은 1회 로렌조 케인을 상대로 3구 바깥쪽 완벽한 체인지업을 던진 후 몸쪽을 파고든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습니다. 그리고 높은 코스에 약한 쇼를 상대로는 91마일 패스트볼을 바깥쪽으로 높게 던져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에 개인 통산 1503진을 달성하는데요. 오늘 삼진 6개를 잡아낸 김광현은 한국에서 1456개, 미국에서 48개로 1504삼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류현진은 한국에서 1238개, 메이저리그에서 769개로 2037개, 양현종은 한국에서 1673개, 메이저리그에서 13개로 1686개입니다. 오늘 김광현은 콜드 스트라이크 하나와 파울 4개, 인플레이 아웃 2개를 만들어낸 체인지업이 정말 좋았는데요. 우타자를 상대로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진 후 슬라이더를 몸쪽으로 던진 전략이 주요하며 1회 테일러를 상대로도 파플라이를 만들어냅니다. 3회 기대 타율이 7할 5푼이었던 케인의 타구를 유격수 폴 디용이 몸을 날려 잡아준 김광현은 4회 타자에게는 커터처럼 느껴지는 87마일 초구 패스트볼을 몸쪽으로 깊숙이 찔러 타구 속도 30마일짜리 투수 파플라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떨어진 초구 체인지업으로 타구 속도 71마일 투수 땅볼을 이끌어내고 이닝을 끝냅니다. 5회도 공 5개를 던짐으로써 아웃카운트 5개를 공 11개로 잡아낸 김광현은 5회까지의 투구수가 79로 7이닝 피칭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김광현은 6회 초 선두 타자로 등장하는데요.
몸쪽으로 엄청나게 붙어 들어온 슬라이더를 받아친 다음 1루로 번개같이 달려 투수 실책으로 출루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들이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해 내내 서 있다가 6회 마운드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광현은 6회 케인에게 리드오프 2루타를 맞습니다. 다음 타자 테일러는 마치 커터처럼 몸쪽으로 찔러 들어간 90마일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데요. 하지만 앞선 타석에서 2루타를 허용한 트래비스 쇼와의 재대결에서 또 2루타를 맞고 한 점을 내주게 됩니다. 날카롭게 들어온 6구 슬라이더를 파울로 만든 쇼는 다음에 들어온 슬라이더가 몰리자 좌중간 2루타를 때려내는데요. 높은 코스에 대단히 약한 쇼를 상대로 첫 타석처럼 하이패스볼 승부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실트 감독은 계속된 1사 2루에서 투구수 88개의 김광현을 내렸고 헬슬리가 김광현의 책임주자를 막아주면서 김광현은 5와 3분의 1이닝 1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김광현이 내려간 후 세인트루이스는 특유의 늠야구를 보여주는데요. 프레디 페랄타의 포심, 슬라이더 피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페랄타에게 7이닝 8K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헌납한 세인트루이스는 8회 무사 1, 2루에서 에드먼의 중견수 플라이 때 2루 주자 베이더가 3루 리터치에 성공한 후 카슨의 희생플라이에 홈을 밟아 1대1 동점을 만들고 김광현의 패전을 지웁니다. 그리고 8회에는 몰리나가 완벽한 2루 송구로 상대 도루를 저지했고 9회에는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가 2루 타성 타구 2개를 잡아냅니다. 결국 세인트루이스는 11회 말 골드 슈미트의 투런과 오닐의 3런이 터졌고 마무리 알렉스 레이에스가 두 번의 승부치기 상황에서 볼넷 3개를 내주지만 2이닝 5K 무실점을 기록하며 6대1로 승리합니다. 4연승에 성공한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10승 2패, 8승 10패 후 14승 4패를 이어가는데요. 최근 14승 4패의 상승세는 김광현의 신시내티전 승리부터 시작된 것으로 같은 기간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들은 평균 자책점 2.51에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미러키를 어렵게 꺾은 반면 샌디에고는 콜로라도를 8대1로 대파했는데요. 하지만 샌디에고는 마치 지난해 세인트루이스 같은 난리가 나게 됩니다. 페르난도 타티스와 윌 마이어스에게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고 프로파, 마테오, 호스머까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야수 12명 중 5명이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건데요. 이들은 최소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엔트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타티스 부상 기간 이후 좀처럼 선발 기회를 잡지 못했던 김하성은 8번 타자 유격수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첫 타석에서 94마일 패스트볼의 2루 땅볼, 두 번째 타석 2-3 만루 상황에서 슬라이더에 삼진을 당한 김하성은 6회 유격수 땅볼로 타점을 올립니다. 7회 81마일 체인지업을 받아쳐 안타를 만든 김하성은 마지막 타석 삼진으로 5타수 1안타 1타점 2삼진을 기록하는데요. 이로써 시즌 타율이 1할 9푼 1리, 출루율 2할 4푼 3리, 장타율 0.250을 기록하게 됩니다. 샌디에고는 라멧이 약속했던 2이닝만 던졌고 이후 불펜이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데요. 내일 더블헤더에는 1차전 다르비슈, 2차전 블레이크 스넬이 선발로 나서고 김하성은 두 경기 모두 출장이 예상됩니다. 타석 기회가 너무 없어서 이러다 마이너라도 가야 하나 싶었던 김하성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한편 복귀를 앞두고 있는 취지만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템파베이는 치치고의 부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DFA, 지명 양도 공시, 이른바 방출 대기 조치를 내렸습니다. 치치고를 달라고 하는 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치치고는 FA를 선언하고 자유의 몸이 되거나 마이너리그행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치치고는 지난해 2년 1200만 달러라는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큰 돈을 쓴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1할 9푼 7리, 8홈런 24타점, OPS 0.708에 그쳤던 치치고는 나아지기는커녕 올해는 변화구 공략마저도 안되며 26경기 1할 6푼 7리, 무홈런 5타점, OPS 0.46이라는 더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템파베이로서는 소중한 1200만 달러를 허공에 날린 셈이 됐습니다. 95마일 이상 공의 타율이 1할 4푼 7리인 치치고는 결국 메이저리그 구속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템파베이는 치치고뿐 아니라 얀디 디아스도 2할 4푼 8리 무홈런 9타점으로 전혀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지만의 복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템파베이는 내일 게리코를 상대하는데요. 하지만 취지만은 주말 복귀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에서 김광현은 김하성의 샌디에고를 상대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